데일리 브리핑. 네, 데일리 브리핑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축구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이라크를 완파하고 최종 예선 2연승을 달리면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잠시 전에 끝난 이라크와의 아시아 최종 예선 조별리그 6차전에서 전반전 이재성, 후반전 손흥민, 정우영의 연속골로 3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번 최종 예선에서는 한국이 기록한 최다 점수차의 승리입니다. 이 FIFA 랭킹 35위인 한국은 4승 2무로 승점 14점을 쌓아서 이란을 제치고 우선은 조 선두로 올라섰는데 이란이 현재 시리아를 2대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조 2위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의 5차전에 이어서 무실점 연승을 기록하면서 최종 예선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에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임금과 벌금을 징수할 수 있는 추가 수단이 주 노동청에 제공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용주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뉴스인데요. 이 주 노동청의 추가 수단이 무엇이고 또 고용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수단이란 결국 노동법이 좀 더 강화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한 10여 년 전이 되겠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의회 법안 1386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노동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임금과 벌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노동청에게 제공한 그런 법이 되겠는데요. 네. 특별히 노동법은 노동청의 최종 명령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노동청이 고용주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네. 위에 언급된 이 10여 년 전의 노동법이 SB 572로 추가 수정되어서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노동청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주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기록하고 행사하게 되는데요. 네. 10여 년 전의 법과 내년에 발효되는 SB 571을 언뜻 보면 크게 별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 내년부터 지금 발효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2021년이요? 22년,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발효가 내년이네요. 되겠습니다. 네. 네. 이 SB 572는 노동청이 유치권을 설정하기 전에 더 이상 최종 명령 또는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항소 기간이나 어필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어도 노동청은 린을 걸고 부동산의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고용주가 단속에 의한 미지급 벌금이 많을 때 재판 또는 항소 재판 중에도 고용주의 재산이나 회사의 자산, 특히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피고 고용주들이 고려했던 법적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재산 도피라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노동청이 판결 액수나 벌금 등을 징수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반대로 피고 고용주는 모든 벌금과 판결 배상을 즉시 지불해야 하는 그런 불리한 상황이 예상이 되고요. 네네. 부동산이 다른 유치권과 똑같습니다. 노동청은 인용된 금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 10년마다 유치권을 갱신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고용주들이 노동청의 명령이나 소환장 또는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청의 더 공격적인 징수 조치를 피하려면 그 결정에 이제는 따라야 하는 게 바람직하게 됐습니다. 네. 자,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친숙해진 이 줌이요.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채용 절차에 실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소송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팬데믹 이후로 줌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어린 학생들까지 학교에서 줌을 썼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아는 줌인데요. 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 잉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있습니다. 이 소송을 보게 되면 고용주가 고용 과정에서 적절한 이민 관련 질문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2021년 여름에 원고인 루이즈는 줌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줌으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루이즈는 멕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2012년 10월에 다카 수혜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가 승인이 됐고요. 다카는 간단히 말해서 어린 시절 미국에 온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그런 이민 절차가 되겠습니다. 루이즈는 2년마다 다카 자격을 갱신했고요. 갱신할 때마다 고용 허가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줌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루이즈는 자신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이 있고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비디오 인터뷰에서 그 면접관은 루이즈가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어떤 보호대상 프로그램이 노동 허가증을 제공했는지를 포함해서 이민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집요하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루이즈는 자신이 다카 수혜자임을 밝혔고 면접관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아하. 루이즈는 이민 신분으로 인해서 채용에서 거부됐고요. 네. 소송에서 줌은 시민권과 이민 신분을 이유로 자신을 차별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소송은 10월 10일에 제기돼서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은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테이크어웨이는 고용주가 실제 또는 인지된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을 이유로 개인의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출생지, 출신 국가 또는 혈통, 모국어, 억양 또는 외국인처럼 외모가 보이거나 들리는 이유로 직원이나 장내 직원을 다르게 대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비이민 비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노동 허가를 받은 모든 개인은 출신국 차별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인터뷰 시 채용 시 인터뷰에서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신분이나 권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로 현재 또는 미래의 취업 허가를 위해 이민 후원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후보자가 두 번째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고용주는 채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용주는 법률 규정 또는 정부 계약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오직 시민권자만 뽑는 citizen only 고용 정책도 피해야 하고요. 모든 고용주는 지원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를 해서 어떠한 잠재적인 출신 국가 및 시민권 신분 차별 주장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줌을 만들어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줌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 고용주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낸 겁니까? 네, 줌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는 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줌 회사에 채용이 되려고 인터뷰를 했는데, 줌 회사. 이 부적절한 질문 때문에 채용이 안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적절한 질문은 어떤 종류의 채용 인터뷰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 거죠? 물론입니다. 네네. 이 줌에 인터뷰를 하신 분은 이런 사항을 전혀 몰랐나 봅니다. 네, 모를 수도 있고요. 예. 인터뷰를 하다 보면 예. 본의 아니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트레인이 된 인터뷰어가 채용 관계에 인터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는 이 컴퓨터 전문가에 대한 급여가 2022년 1월 1일부로 이 셀러리 급여 기준을 이제 적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뉴스로가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면제 대상인 컴퓨터 전문 직원의 셀러리가 지금 인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가주 노동부는 2021년 10월 18일에 컴퓨터 프로페셔널, 컴퓨터 전문가에 대한 보상 한도를 2021년 올해와 비율과 비교해서 5.3%를 인상하는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도시임금 소득자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보상 비율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19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CPI는 지난 12개월 동안 5.3%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 전문가에 대한 임금 보상률도 높아졌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컴퓨터 프로페셔널 직원들에게 최소 연간 10만 4,149달러를 페이를 하셔야 되고요. 월급으로는 8,679달러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 salary basis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면제를 유지하기 위한 액수가 되겠고요. 시간당으로 따져보면 $50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인상된 급여 요구 사항 외에도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컴퓨터 전문가 직원들이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에 명시된 직무 테스트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2021년 1월부터 이 인상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컴퓨터 전문가라는 규정의 조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컴퓨터의 어떠한 수리나 어떠한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디자인이나 이러한 플랫폼에 컴퓨터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러한 프로페셔널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AI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대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법에까지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인공지능하고요, 노동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관계가 많지 않을 듯합니다. 네네. 저는 사실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예전에 알파고가 생각이 납니다. 네, 프로 기사를 맞바둑으로 이긴 최초의 프로그램 AI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놀라웠던 그렇죠. 그런 AI가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노동법도 이 AI의 영향을 많이 이미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디지털 플랫폼으로 운영을 전환했고요. 네. 인공지능 역시 직장의 변화를 크게 가속화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색한 영역 중에 하나는 이러한 AI,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연방 정부는 이미 오랫동안 주목해 왔습니다. 고용 결정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및 다른 테크놀로지 도구들이 연방 노동법과 인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저희들은 이런 발표를 듣게 되면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계획을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로봇에게 사람이 차별을 당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만약에 AI에게 차별을 받는다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재능이 있는 경력이 있는 직원을 소싱을 하고 선별하는 새롭고 개선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직자들이 직접 레주메를 서면으로 지원하던 시대는 이미 히스토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인 공고를 하고 웹을 기반으로 지원 설문지를 필아웃을 하고 화상회의 인터뷰 및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전자도구로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관심을 둔다면 현재 앞서가는 고용주는 키워드 검색 및 예측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타겟팅하고 순위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빡빡한 노동시장에 직면한 고용주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고용 프로세스에 이미 적용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고용 방법과 인공지능은 진화할 수 있지만
고용법에 의해 설정된 기본 틀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연방 정부는 인공지능 사용 여부와 잠재적인 차별 영역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려는 취지를 발표를 했고요. 이 잠재적 이점과 당면 과제를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의사 결정이 이 고용 영역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삶을 정말 크게 개선할 수 있고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도구가 same time에 이러한 편견을 은폐하고 지속화하거나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차별적 장벽을 만들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날로 발전되는 기술과 이 노동법의 다이내믹스를 저희들은 좀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고요. 이러한 신기술이 이 차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앞으로 법이 복잡해질 듯한데 예를 들면은 직원이 10명인데 네. 그 5명의 직원을 줄이고 5명의 직원 대신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뭐 컴퓨터를 활용했다 손 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법이 뭐 그 인공지능 활용은 뭐 몇 퍼센트 대신에 사람이 직접 하는 거 몇 퍼센트 그 퍼센테이지를 조율을 해가지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뭐 법에 저촉된다 뭐 이런 법이 나올까요 혹시? 그런 법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채용 관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사내 조사라든지 직원의 어떠한 인터뷰 시에도 AI가 해서 어떠한 휴먼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차별이나 바이어스를 없애겠다는 의도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람과 사람 대는 괜찮은데 이런 이 테크놀로지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본질적인 차별적인 이러한 편견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AI하고 그 채용 인터뷰를 했는데 AI가 저한테 한 질문 내용이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 또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겠네요. 제기될 수가 당연히 있겠고요. AI를 만들 때는 그런 부적절한 질문은 당연히 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떠한 채용자를 셀렉션을 할 때 그 프로세스가 좀 편견, 차별적인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사람이 만들어낼 텐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분쟁이 생겨도 사람이 결국은 들어가서 거기 네. 입증을 해야 되고 그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트레스팅하고 재미있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가들 바쁘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